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참 9월 달에도 시장이 참 스펙타클하고 또 하락도 깊고 좀 쉽지 않은 시장의 연속이었는데 10월 달도 중순부터 만만치 않은 시장이 또 진행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보면 해외 증시가 트럼프 양성 판정 이후에 트럼프의 회복과 동시에 그나마 좀 크게 반등을 해주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저희네들 생각처럼 가지 않아 많은 부분에서 좀 답답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번 주 월요일부터죠. 사실 월요일부터 시장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끼고 좀 어려움을 호소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중에 라이브를 하면서도 뭔가 시장이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흐름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모습이 너무 많은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오늘부터 사실 리스크 관리를 본격적으로 하자라고 말을 했었죠. 그게 이제 주말 시장을 이제 한 주간을 정리하는 전략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은 매도로 보고 시장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말로 이번 주에 전략을 정리했었는데요. 일단 시장은 오늘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좀 안 좋은 캔들로 마무리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하락이 뭐 폭락이 아니라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부분일 텐데 시장이 보통 박스권이라고 말을 하면 뭐 좋게 말해서 사람들이 그러죠. 박스권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거는 정말로 좋게 말해서 그렇지만은 시장이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 단타 장세,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위로 상승 곡선을 달릴 때는 시장을 이끌어갈 대장주와 주도 섹터, 주도주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지금의 시장은 시가총액이 적은 뭐 미국 바이든의 지출 상승에 기반된 친환경 섹터라든지 뭐 테슬라의 뭐 완전 자율주행 베타 서비스를 곧 공개하겠다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대외적인 이슈 그리고 뭐 개별 이런 테마적인 이슈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만 시장 안에서 판치고 있는 완전한 개별 종목 단타 장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의 시장을 리더해 왔던 뭐 언택이라든지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5G, 비메모리, IT, 반도체 등등 전혀 시장에서 반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래서 어렵고요. 어, 지난번 명절 전에 시장이 빠졌을 때는 분명히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이 친환경 섹터가 눈에 보였습니다. 지금은 현재 시장을 봤을 때 친환경 섹터, 특히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도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기다려서 내려오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에 다다랐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은 매일매일 새로운 테마가 나오면서 이슈를 몰이하고 그러한 종목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즉 내일부터는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거의 데일리 이슈 급등주 위주로 좀 매매를 저는 해볼 생각입니다. 어제 이제 영상 꼬릿말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뷰를 미리 종목을 예견을 하고 들어간다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시장이 돌아가는 판도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알고 대비를 한다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장 다행히 급락이 없죠. 근데 만약에 투매가 나오는 시장이 오잖아요. 잘 나가는 테마주도 다 폭락합니다. 그때는
현금을 들고 있지 않으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금의 부분은 미리미리 좀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금부터는 3에서 50%의 현금을 쥐고 이 다음에 하락을 딱 기다리는 시장을 갖자라는 게 아주 제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요 며칠 나스닥의 상승은 애플의 아이폰, 신형 아이폰에 대한 공개 기대감과 아마존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나스닥을 끌어올렸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이 쌍봉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전반적인 모습에서 보면은 얘가 신고가를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신고가를 확실히 가고 안착을 한다면, 네, 조금이나마 우리나라 시장에,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은 분명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스닥까지 같이 떨어진다면 국내 증시 하락은 커플링이 될 거고, 상승을 하면 디커플링 흐름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주고,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장 초반부터, 오늘만 아니죠, 최근 내내 네, 기관들의 대량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들이 코스피, 코스닥 5천억이 넘는, 거의 6천억 가까이 되는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금 시장 하락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기금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연기금의 이제 연말까지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부분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과, 네, 대주주 요건 강화에 따른 위험회피 자금 성격의 물량, 그리고 일정 부분이 넘어갔을 때 거의 자동적으로 지금 기관 쪽에서 매도가 진행이 되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도가 오늘은 시장의 발목을 많이 잡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 장 후반 들어서 이 선물 매도가 확대되며 지수가 급속도로 좀 빠졌는데, 사실 오늘은 투매라고 보기에는 좀 그랬어요. 시장이 투매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오늘은 안 들었습니다. 투매가 나온다면 장중에 2, 3% 툭툭툭 급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 네, 신용 부분에서 반대 매매라든지 그런 게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 투매는 진짜 무섭고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나온 게 아니어서 지금 현금을 막 쏟아 부을 때는 아닌 거라고 보여지고요.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특히 이제 SK텔레콤이 또 T맵을 분할한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또 급락을 하고, 최근에 LG화학 물적 분할 이슈 때도 급락을 했는데, 이런 이슈로 또 대형주가 다 급락을 한 거죠. 또 LG화학은 미국의 볼트 자동차 전기차 리콜 소식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LG화학 배터리 탑재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하락폭을 키웠는데, 여전히 2차 전지, 뭐 제약바이오, 네, 시장에서 차곡차곡 이 매물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쪽에서 매물이 쌓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사리 걷어내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부분이 위에서 물려있기 때문에 종목이 그 물려있는 자금까지 다 해소를 하고 올려야 되죠. 그 만한 자금이 들어올 것인가 보면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SK바이오팜, 어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호재는 굉장히 좋은데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그냥 일관적으로 매도를 해서 시초가 이후 대부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고, 애플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BH라든지 뭐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오늘 이렇게까지 패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 어쩌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참 시장이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죠. 즉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게 좀 오늘은 좀 그런 시장이었고요. 자, 다시 개별 종목으로 돌아가 보면, 네,
오늘 개별 종목들은 좀 화려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장 초반에 장 중반이죠. 바이든 지지율이 17%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차이를 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도 또 한번 태양광과 탄소 배출 제로 정책에 기반한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이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제 한솔홈데코가 상한가를 갔었고 장중한테 KC코트렐도 상한가를 들어갔다 좀 반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성파인텍 이 태양광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온수기죠. 온수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뭐 콘덴싱 보일러 부분과 뭐 접목이 되면서 오늘 상당 부분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이제 매매를 했던 게 어제 종가 베팅을 쳤던 게 KC 코트레를 종가를 들어갔었고요. 한 6%대 전량 매도를 했었는데 추가 상승이 나왔고 대성 파인텍은 오늘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 기존 대장주들은 철저히 좀 무너지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등 시가총액이 큰 제약바이오들이 다소 힘을 못 쓰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개별 이슈로 또 올라가는 종목이 또 하나 나왔죠. 거래 대금을 무려 1조 이상을 터뜨리면서 또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가는데 일단 내일 한번 더 지켜봐봐야 될 것 같고 장 막판에 최근 시장에서 퍼비돈 요드 관련해서 또 좋다라고 했다가 네, 복용하면 안 된다라고 또 말이 나오고 또 오늘은 요청하는 게 엄청 많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현대약품이 장중한테 또 24%, 광동제약도 급등, 대봉 LS도 상승하는 등 이쪽으로 좀 추가적으로 수급이 장 후반에 좀 몰렸습니다. 일단 내일 한 번 더 이쪽에 돈이 몰린다면 뭐 단기 테마를 형성할 수도 있지 않겠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진단키트, 시젠 등 진단키트 섹터가 그나마 오늘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보는데 일단 오늘 사실 저도 시젠 매도하고 바디텍 매도하고 뭐 장중 한때 미코라는 종목을 매매하고 한 3개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따 차트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KMH 그룹 경영권 분쟁 이슈가 터지면서 일단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뭐 좀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장 끝나고 분석을 해보니 경영권 이슈로 올라갔고 저는 매매를 했을 때 SK그룹, SK하이닉스와 MS의 이제 3조 빅딜 이슈로 갔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경영권 분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섹터도 잘 봐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KMH 하이텍 네. 자, 종목들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죠. 자, 우선 지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 나스닥은 쌍봉 구간에서 지금 주춤거리죠. 얘가 여기서 무조건 신고가를 치고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계속 가야 되는데 못 간다면 이런 또 쌍봉, 쓰리봉 모습도 나오겠죠. 그럼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시장은. 그래서 얘네들 흐름 보고요. 잘 가도 문제고 좀 그래요. 다음 MSCI 지수는 올랐는데 국내 코스피는 이걸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일단 환율적인 부분 때문에 저렇게 올라갔고 환율이 아니라면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국내 증시 코스피 기준으로 네, 고점을 좀 낮추고 있는 모습인데 확실하게 신고가를 돌파해준다면 모를까 돌파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을 뭐 여기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박스권을 이런 모습으로 잡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박스권을 조금 더 아래에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보수적으로 지수를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캔들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캔들이 아니어서 또 아래에 있는 21선을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추가 이탈의 우려도 좀 있는 구간이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안 좋죠. 일단 21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서
내일장은 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가. 예를 들면 뭐 차트를 이거를 하나 가지고 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오늘의 시가 빨간색이 오늘의 시가니까 지수예요. 빨간색 오늘의 시가니까 장중에 시가 뜨고 밀렸다가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에 굉장히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데 이 시가를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시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시가를 이탈하고 반등 없이 밀린다면 네, 지수는 더 안 좋을 거고 오후장 들어서 네, 저가를 이탈하면 시장은 급락이 많이 나오죠. 이거는 오늘 장중에 라이브 하면서 회원님들하고도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시가 저가 이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바닥을 못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가자 라는 게 이제 오늘 시장이었고요. 아직까지 뭐 바닥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해놓고 내일 올렸다가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시장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적 요인은 제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죠. 삼성전자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이긴 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21선 아래에서 매수를 해서 위에서 파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 좀 더 들고 가볼까 하다가 네, 좀 밀려서 오늘 좀 거의 대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추후에 내려온다면 네, 얘도 21선 근처에서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요. 한국전력 네, 떨어지면 네,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장기 평선을 이제 넘어갔죠. 네, 121선 처음 돌파 이후에 밀렸다가 다시 121선 위로 올라왔고 다시 121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구간에 네,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제는 어제 이제 한 마이너스 1% 선에서 넘어왔다가 오늘 올라갈 때 좀 매도를 했는데 좀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시가총액이 크고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이라 좀 매도를 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또 강하게 들어왔어요. 외국계에서 한 340억 정도의 매수가 동시에 들어오면서 좀 강하게 끌고 올라가서 했는데 좀 아쉽고요. 또 바디텍 매도도 한 3% 정도, 3% 조금 넘게 수익은 봤는데 좀 굉장히 좀 빨리 또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도가 돼서 이 또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요. 네. 어차피 어제 종가 무렵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사서 뭐 이때 사서 매도하고 이렇게 사서 매도하고 이렇게 샀죠. 그래서 매도 이렇게 하고 근데 좀 아쉽고, 일단은 바디텍 매드는 기대를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미 오늘 시세를 주고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기 때문에 일단 얘는 관심 종목에서 잠시 좀 빼놓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또 랩지노믹스가 좀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단은 21선 안착이 중요할 것 같고요. 미코라는 종목도 좀 매매를 했는데 뭐 틱뛰기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틱뛰기 정도 된 것 같고, 오늘은 1, 2% 뛰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냥 8,000원에 18,000원에 들어가서 여기서 판 것 같아요. 1.5%, 2% 정도 해서 오늘 진단 키트는 한 3개 정도 매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소 관련 종목들 한번 볼게요. EM 코리아라든지 어제 캔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시가를 뜨고 큰 흐름을 좀 보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가가 깰 때, 네, 시가 깨고 지수 밀릴 때 전량 매도를 좀 했고요. 유니크도 마찬가지로 네, 시가 이후에 밀리는 걸 확인하고 거의 대부분 좀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효성중공업은 보고 있다가 오늘 거의 이제 약손절 정도 된 것 같아요. 약손절 정도
왜냐면 추가 매수를 해서 원래 평균 단가가 제가 67,000원에 매수를 해서 이날이죠. 수익권이었어요. 네, 이날 수익권에 들고 있다가 어제 밀렸을 때 다시 매수하고 오늘 올라가는 걸 보고 싶었는데 시장이 흐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약손절 처리가 됐던 것 같고요. 오늘 그다음에 KMH 하이텍이 경영권 분쟁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다음 첫 매수는 여기서 아주 잘 들어갔고 여기서 반틈 팔고 판 거를 다시 사서 뭐 짧은 순간에 수익은 냈는데 조금 아쉬워요. 재료를 제가 잘 몰랐는데 이게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올라갔다면 이제 재료를 조금 더 면밀히 분석을 했더라면 네, 상따를 한번 해봤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재료를 제가 몰랐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영권 분쟁이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고 KMH랑 아시아 경제 네 이렇게 아시아 경제 이렇게 해서 묶여서 좀 올라간 종목들이죠. 묶여서 아시아 경제도 이런 틀에서 엮여서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자 그리고 KC코트랩 오늘 한솔홈테코도 매매는 했는데 크게 먹지도 못했고요. 크게 먹지는 못했고 저는 이게 상한가 갈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수급이 워낙 세서 거의 원웨이로 올라가서 굉장히 강력한 상한가의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좋았던 게 KC코트랩 네, 장 초반부터 좋다가 오후장 슈팅까지 나오면서 좋았고 오늘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좀 밀렸는데 내일장 추가 상승은 강하게 나올지는 개인적으로 좀 미수입니다. 그래서 관심용 보고요. 대성 하인텍 이게 오늘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많이 아쉽고요. 저희 회원님들하고 점심때 이 구간에 들어가서 이때 팔았어요. 이때 이 구간에 들어가서 이때 굉장히 좀 싸게 팔고 이때 이제 왜 팔았냐면 지수 때문에 네, 시간대 보면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지수가 꺾이고 있을 때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들어갔고 그래서 올라와서 팔고 눌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2,000원에 관심을 이제 이 종목 하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매수를 하려고 저도 걸어놨는데 2,000원 아래에서는 매수가 체결이 안 됐습니다. 매수가 체결이 안 돼서 조금 아쉽고요. 이렇게 해서 종가 때 나머지 다 팔았는데 이것도 조금 오늘 아쉽습니다. 이거를 못 참아서 종가 때 그냥 전량 매도를 해버려서 굉장히 좀 아쉽고요. 시간에 상가를 갔는데 일단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670억짜리가 오늘 1,300억의 거래대금을 터뜨렸다. 그러면 이 윗구간에서 이 물량 회전이라고 할게요. 회전 두 바퀴 이상 돌아간 거죠. 두 바퀴. 그러면은 세력이 있다면 다 물량 매집 끝난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내일 한번 강하게 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도 조금 네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좀 강하게 또 치고 가는 모습도 나올 가능성이 무지 높아 보이네요. 자, 알루코라는 종목이 있어요. 알루코. 전에 이제 LG화학과 LG화학 그리고 뭐 SK이노베이션 이렇게 해서 4,700억 정도의 이 공급 계약을 해서 이렇게 강력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일단은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오전에 계속 매수를 해서 끌고 왔던 종목인데 얘도 굉장히 오늘 좀 속상한 게 지수가 좀 빠지면서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한 거예요. 여기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위에서 팔았죠. 그러니까 손실 보기 싫어서 판 거죠. 여기서 팔았는데 종가에 이렇게 올라가 버려서 이거는 굉장히 좀 오늘 아쉬운 종목이고요. 아직 이제 시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올라갈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장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오늘 장 막판에 현대약품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급등을 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변동성을 키웠는데 일단은 이 기타 법인의 매도 물량이 좀 많아서 내일장을 흔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대장이 바뀔 수도 있겠다. 원래 기타 물량 매도만 없었으면 얘가 대장으로 치고 갈 애였는데 기타 법인 매도 때문에 뭐 지금 광동제약이 2등주로 올랐었죠. 근데 윗꼬리가 너무 길고, 그 다음에 오늘 기사가 나온 거는 사실 대봉 LNS가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원래 기사는 대봉 LNS에서 나왔는데 시장에 원래 대장이 이 현대약품이었기 때문에 현대약품이 올라간 거고, 이 글을 보면은 약국 중심으로 제품 매출이 늘면서 원료 수요가 많아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사실은 이쪽에서 이슈가 터져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수요가 많아서 원료의약품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돼서 상승을 했고요. 일단 얘가 이제 방향을 내일 상방으로 틀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료의약품으로 급등을 시킨다면 이 종목도 한 차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봉 LNS 정도는 내일 한번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네요. 시장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지금 구간 어쩔 수 없어요. 비중을 줄여서 최대한 생존을 목표로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라고 좀 위안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